1928년 11월 30일 21승 무패 16KO 승에 빛나는 버거넷 투견 제임스 브래독은 챔피언 자리를 거머쥡니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가장이기도 한 제임스는 명성과 관계없이 이렇게 아내만 바라보는 남자이기도 하죠. 둘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영광의 순간은 왜 그리 짧은지. 1933년 9월 25일 대공황을 맞은 지 4년째 실업자 1,500만 명을 기록하던 해 가짜 앞니빨과 멍들고 부은 눈 때문에 자신의 양말도 찾지 못하는 제임스는 배가 고파 칭얼거리다 겨우 잠든 딸을 결국 깨우고 말죠. 전기와 가스비를 내지 못해 독촉장이 날아오고 아이들이 먹을 한 병의 우유값조차 감당하지 못할 만큼 형편은 기울었지만 가족들의 사랑만큼은 따뜻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금이 간 손목으로도 여전히 시합에 나가야 하는 제임스는 꿈에서 너무 많이 먹어 배가 부르다는 핑계로 딸에게 자신의 몫의 음식을 양보하고 빈속으로 경기에 임하죠. 일용직 부두 노동자 자리도 경쟁에서 밀리고 허탈하게 돌아오던 날 정육점에서 소세지를 훔친 장남 제이를 데리고 다시 정육점을 찾아가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오는 길에 아들은 친구네 집 부모가 친구를 더 이상 기를 수 없어 사촌집에 맡겼다는 말을 합니다. 제임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약속을 아들에게서 받아냄과 동시에 자신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누군가에게 가족을 맡기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손목 부상이 낫지 않은 상태로 링 위에 올라선 제임스는 시합 도중 완전히 손목이 부러져 버리고 실망스러운 경기로 관중들의 분노를 사게 되죠. 생계를 위해 무리해서 경기에 임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권투 선수의 생명인 손목마저 부러진 채 그를 늘 지탱해주는 매니저 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회 측은 제임스의 선수 자격마저 정지시켜버립니다. 제임스는 그들에게 더 이상 돈이 되는 선수가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가스가 끊기고 뗄감도 없어 아이들과 함께 몰래 주유소 울타리를 뜯어오던 날 추위에 떨던 둘째 하워드가 고열에 시달리고 참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아내 매 브래독은 아이들의 눈을 피해 밖으로 나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제임스가 집에 돌아오고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아내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무엇도 없어 아버지 댁과 동생 집에 아이들을 맡겼다고 말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없다면 돈을 버는 일도 먹는 것도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제임스는 참을 수가 없어졌고 빈민 구제소에서 받은 19달러를 쥐고 협회 사람들을 찾아가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와 약속을 지켜냈죠. 끔찍한 겨울이 지나고 여전히 가난하지만 난방비만큼은 걱정이 줄어든 봄, 조가 제임스를 찾아왔죠. 250달러 거액의 경기, 제임스의 몫으로 123달러를 제안하며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챔피언 메인 경기 전 오프닝에 나와달라 부탁합니다. 상대는 헤비급 세계 랭킹 2위 콘 그리핀. 나오기로 한 선수 2명이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지자 제임스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복귀가 아닌 단 한 번 경기를 허락한 것이었죠. 그런 이유는 제임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에게 123달러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가족들이 거리로 나앉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제대로 된 은퇴식이 될 거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시합에 출전한 제임스. 제임스의 승리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라운드도 못 가고 KO 될 것이라는 예상을 이었고 3라운드에서 상대를 다운시켜버리죠. 헤비급 세계 랭킹 2위를 다운시켜버린 제임스 브래독, 그가 돌아왔습니다. 끈질긴 매니저 조의 설득에 돈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경기 주최자 존 스톤은 제임스에게 다시 선수 자격을 부여하고 조에게서 받은 훈련비 175달러를 아내에게 건네며 본격 선수로서 체력 훈련에 들어간다 말하지만 아내는 기쁠 수가 없었죠. 남편이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시합 관람을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내는 급기야 따질 마음으로 매니저 조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남편을 돈 벌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러나 조의 형편도 나을 것이 없었죠. 좋은 차에 고급 아파트에 살기는 했지만 제임스에게 훈련비를 건네기 위해 마지막 남은 물건들을 처분해 넓은 거실에는 테이블 하나만 남아있었죠. 조는 오로지 돈이 아닌 선수에게서 강한 가능성을 보았다고 제임스의 아내 매 브래독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 승리하며 복싱 역사를 다시 써내려가는 제임스 브래독의 소식을 기뻐하지 않는 이가 있었죠. 바로 세계 챔피언 맥스 베어였습니다. 그는 링 위에서 선수를 사망하게 한 이력이 있는 선수였죠.
그러던 중 제임스의 친구인 마이클이 폭동에 휘말려 사망하게 되고 미망인이 되고만 마이클의 아내 사라를 옆에서 지켜보는 매 브래독의 마음은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았죠. 다음 상대인 맥스 베어와의 경기 전 인터뷰 자리에 함께한 제임스의 아내에게 기자가 베어가 경기 중 사람을 죽게 한 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냐는 노림수 질문을 던지자 그녀의 불안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존스턴마저 제임스가 싸우다 죽게 될 경우를 미리 생각하며 발을 뺄 장치로 변호사까지 미리 섭외해두죠. 존스턴은 돈이 되는 자신의 사업을 망칠까 베어와의 경기에서 사망한 선수의 영상을 보여주며 자신은 기권하라고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했으니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쐐기를 박듯 말합니다. 선수가 자신이 주최한 경기에서 죽게 되면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계산을 한 것이었죠. 제임스는 그런 존스톤에게 3교대 노동이나 밤샘 노동도 안전한 일은 아니라고 말하며 출전 의지를 강하게 보여줍니다. 가난한 환경, 잦은 부상에 선수 자격 정지까지 겪어가며 이제 세계 챔피언을 노리는 제임스는 가난한 대공황 시기 모두에게 희망이 되었고 언론은 그를 신데렐라맨이라 칭하며 기사화했죠.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 존스톤이 사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존스톤은 일부러 베어와 제임스를 마주치게 하죠. 챔피언 자리에 취해 허세 부리는 베어에게 먼저 다가간 제임스는 아내와 아이들이 불안해하니 자신을 죽이겠다고 곳곳에서 떠들고 다니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죠. 베어 또한 이쯤에서 시합에 나오지 말고 포기하라고 제임스에게 말하며 제임스의 아내에게 과부가 되면 자신에게 오라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죠. 참지 못한 제임스의 아내는 베어의 얼굴에 물을 끼얹어버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아내는 제임스에게 시합에 나가지 말라고 부탁하죠. 그녀에게 가난보다 끔찍한 것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가족들만이 아닌 서민들의 희망이기도 한 제임스는 베어와 맞석을 피하지 않습니다. 야속한 시합일은 결국 오늘이 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향하죠.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임스 브래독을 위해 기도하러 나와 있었죠. 시합 전 결국 제임스를 찾아온 아내의 응원에 힘입고 링 위에 올라선 제임스. 1라운드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5라운드까지 끌고 간 시합은 베어를 초조하게 만들었고 제임스의 아내를 들먹이며 멘탈 공격까지 하던 베어는 반칙으로 경고까지 받았죠. 2번이나 이어진 로우블로우 공격에 참지 못한 조가 링 위에 올라서고 제임스가 아닌 조에게 맞아 죽을 뻔한 베어의 얼굴에는 쉽사리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노장 제임스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줄곧 모두를 짜증나게 했던 힘받는 미소도 사라졌죠. 강력한 베어의 라이트에 쓰러진 제임스. 그의 뇌리에 떠오르는 가난, 아이들, 아내,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떠올린 제임스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공격하는 제임스의 모습에 관중들은 관람석 아래까지 뛰어내려와 제임스를 응원하고 마지막 15라운드 시합이 종료되고 심사위원의 판정만이 남아있었죠. 흥분한 중계석에서는 복싱 역사상 가장 참혹한 패배자로 기록됐었던 제임스 브래독이 젊고 강한 챔피언과 맞서 15라운드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며 외쳐댔죠. 그러나 심사위원석에서는 시간을 끌고 이는 결과를 조작하려 한다며 관중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심경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편의 경기 중계를 듣던 아내의 소원, 모두의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 새로운 헤비급 세계 챔피언은 제임스 브래독으로 결정됩니다. 30년대 대공황 시기 복싱 챔피언 제임스 제이 브래독의 감동 실화를 담아낸 러셀 크로우와 르네 젤위거 주연의 이 영화는 맥스 베어와의 매치 이후 제임스 브래독의 행보 또한 짧게 싣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매력남으로 등극한 폴 지아메티는 오스카 후보에 오르기도 하며 제임스를 연기한 러셀 크로우는 복싱 선수를 연기하는 것이 글래디에이터에서 막시무스를 연기하는 것보다 힘들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밉상을 맡았던 맥스 베어는 실제로 그와의 경기 중 사망한 선수의 일에 대해 굉장히 미안해했고 자신의 수익 중 대부분을 유족들에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살기 힘든 현실은 오늘날과 다를 바 없지만 낭만과 꿈과 희망이 있었던 그 시절을 담은 영화 신데렐라맨 추천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리슨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